안녕하세요. 비엘발란스 윤영수 팀장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꼬마 빌딩에 대한 용적률 완화 발표로 시장이 뜨거운데요. 서민 팀장님, 혹시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서울시에서는 2종,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신축 및 중축이 가능해져서 다시 한번 꼬마 빌딩 밸류업 붐이 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용적률이 건물을 검토하실 때 꽤나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용적률이 중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아유소님? 당연합니다. 저희가 같은 평수의 땅을 활용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0평 대지에 200% 용적률을 적용한 땅은 연면적 200평을 단순 계산으로 지을 수가 있는데요. 250% 용적률이 적용된 대지는 그럼 250%를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럼 그만큼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용적률은 건물 가치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아, 그렇군요. 동일한 대지의 땅의 가치를 조금 더 상승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오늘은 이처럼 굳이 신축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건물 대수선만으로 법정 용적률 이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우수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아연수님, 소개해 주실 건물은 어떤 건물일까요? 네, 제가 소개할 건물은 바로 이 건물인데요. 20년도에 제가 거래했던 건물입니다. 본 건물은 당시 매도자분께서 20년 5월에 100억에 매입을 하셨고요. 직접 리모델링을 통해서 밸류업을 했던 건물입니다. 이 건물 같은 해 9월 약 150억에 매도해드린 건물입니다. 약 5개월 만에 단순 시세차익 약 50억에 가까운 건물이었는데요. 본 건물은 용적률 이득과 더불어서 공부상 지하층이 노출이 되어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통한 밸류업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5개월 만에 50억이면 한 달에 10억의 시세 차이가 아닌가요? 와, 용적률을 얼마나 이득 본 건물일까요? 네, 이 건물 단순 계산하면 한 달에 10억씩 오른 건물인데요. 물론 개인으로 매입을 하셨기 때문에 세금이 꽤 많이 나와서 실제로 그렇게까지 많은 시세 차익은 아니었는데 이 건물은 3종 일반 주거 지역 법정 용적률 250% 대비 약 300%로 50% 정도 이득을 본 건물입니다. 실제로 지하층이 노출되는 코너 건물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건물 전면도 굉장히 커 보이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매입 당시에는 제가 인근 시세 대비해서 최고가를 찍고 매도를 했던 건물이라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현재는 굉장히 잘 매입하신 사례라고 말이 도는 건물입니다. 와, 용적률 50% 이득 봤는데 지하층 노출까지 되고 진입 도로가 넓어서 가치성, 접근성이 우수한 건물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잘 매입하신 사례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서민 팀장님, 오늘은 어떤 사례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용적률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종로구 관철동에 위치한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20년도에 대수선을 진행했고 법정 기준 대비 건폐율은 30%, 용적률은 354%까지 확보한 사례입니다. 이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104평 정도가 추가로 이득을 본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0%요? 와, 팀장님 300% 이득 본 거라고 하면 거의 3종 일반 주거 지역 건물을 한 개를 그냥 위에 올린 수준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일반 상업지는 800%까지 가능하나 사대문 안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600%까지만 가능한 지역인데요. 만약 다시 신축을 한다면은 2층가량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용적률이 높다는 장점.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활용이 가능할까요?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토지 대비 연면적이 크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상업용 건물은 임대 수익이 주된 목적이잖아요. 좀 전에 3종 건물이 하나 더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그만큼 더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두 사례 모두 이제 동일한 대지 면적 대비 규모가 엄청난 건물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제가 궁금한 게 어떻게 두 건물 모두 법정 용적률보다 더 높은 용적률로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현재는 그렇게 지을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도 설명을 안 드렸네요. 이게 건축법은 매해 조금씩 바뀌거든요. 특히나 2004년에는 저희가 지금처럼 알고 있는 뭐 1종, 2종, 3종 등 세분화된 분류로 건축법이 바뀐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4년 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세분화 전에 건축법을 적용받아 지어졌기 때문에 현재 용적률보다 더 높은 용적률을 갖고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축을 하게 되면 이렇게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들은 신축 말고 리모델링이나 대수선을 하는 게 이득이겠죠. 네, 맞습니다. 추가로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 완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3년 뒤를 본다면 300%, 350%로 된 건물이 다른 건물보다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서울시 용적률 완화 정책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최근 또 공사비 그리고 대출금리 이슈로
신축보다는 대수선을 좀 선호한다라는 말씀이 많은데 혹시 공사 기간의 차이는 혹시 어떻게 될까요? 네, 물론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지만 신축 같은 경우는 매실, 철거 기간도 포함한다면 한 1년 6개월 감안해야 하고요. 대수선도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축과 비교했을 때 금액적인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금액은 요즘은 그 평균적으로 보면 신축은 이제 그 연면적 평당 1,000만 원에서 한 1,300만 원까지도 책정이 되고 있고요. 대수선은 공사 규모에 따라서 65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축보다 대수선이나 리모델링이 비교적 저렴하긴 한데 처음부터 짓는 신축은 변수가 적어요. 근데 리모델링이나 대수선은 기존 건축물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변수에 따라 비용이 신축만큼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용적률을 이득 본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장점이 사라지게 되니까 수선을 잘 하게 되면 건물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확실히 대우선이 여러 이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시장에서는 건축물을 살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용적률이 높아서 이제 넓은 연면적이 확보 가능한 물건들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수선을 검토하시는 구독자분들께 두 분께서 혹시 해주실 조언이 있으실까요? 네, 증축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자면은 무조건 용적률이 남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용적률은 완화됐지만 일조권 사선 제한, 높이 제한, 주차 대수 등 유지되는 부분도 있어서 증축 시 추가되는 법정 주차 대수에는 적합한지, 또 공간 확보는 되는지, 일조권 사선에는 걸리지 않는지 등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추가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수선은 기존 건물 골조를 남긴 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가끔 도면이 없거나 사용 승인일이 안 나올 정도로 노후된 건물들은 공사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했던 공사 중에 기둥인 줄 알았던 게 막상 까보니까 벽돌로 쌓아져 있던 건물도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구조 보강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또 도면과 다른 면적이나 구조가 생기면 구조 변경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비용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현장 검토를 하실 때 건축사나 중개사를 통해서 최대한 꼼꼼하게 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검토사항 모두 부합된다면 더 좋은 디벨롭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개해 주신 물건들, 용적률 활용 각각 장점을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용적률에 지하 면적은 안 들어가는 거 다들 아시죠? 저희 건물은 용적률 약 300%를 받고도 지하 2층까지 있기 때문에 면적에서 이건 제가 이겼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은 이렇게 지을 수도 없지만 실제로 지금 이 규모를 신축한다고 하면 연면적이 400평이 넘기 때문에 약 50억 원 가까이 신축비가 나옵니다. 매도인분이 또 대수선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부 사진을 보여드리면 기본 골조는 최대한 살리고 내부 마감 정도만 리모델링을 마무리했거든요. 정말 현명한 투자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연면적이 넓다는 건 분명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 늘어난 면적을 잘 활용할 수 있냐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늘어난 만큼 공실이라면 그건 장점이 아니죠. 본 건물은 종로 젊음의 거리에 위치해서 상부층으로는 공유 오피스, 최상부층은 늘어난 만큼 조망권이 확보되기에 라운지바로 바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장점을 잘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두 분 열심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추천하시는 사례의 심쿵 포인트 한 줄 요약 부탁드립니다. 저는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파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개 사례 중에 한 달에 10억씩 올려서 팔아드린 경험 있으세요? 성민팀장님? 네, 늘어난 만큼 임대 수익률이 1.5%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보다 용적률을 잘 활용한 사례가 있을까요? 오늘은 용적률 완화 발표에 따른 이제 용적률 이득본 대수선 우수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두 분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구독자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두 사례 정말 매력적인 물건으로 보입니다. 만약 제가 물건을 찾는 매수자라고 하면 어떤 건물을 매입할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저의 선택은 아연성님 물건입니다. 네. 두 건물 정말 우수한 사례로 보이는데요. 단기 시세 차익 부분에서 아무래도 입이 떡 벌어지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직접 거래하신 사례인 만큼 빌딩원에 문의 주시면 이런 시세 차익 가능한 물건 많이 받아보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빌발란스였습니다. 안녕. 수호님, 그러면 이거 진짜 5개월에 이게 50억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 개인으로 사셔가지고 그 막상 떼고 하면 한 17억 정도 남았어요. 1개월에 10억씩 충분히 하죠. 네? 네? 10억이요? 수고하셨습니다.